(2024년 9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전과 사범이죠. 그런데 현재 11개의 법률을 어긴 혐의로 7개 사건에 연루돼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그 중에 두 번째 재판에서 구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도 그랬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한테.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선처를 요구하나 양형 기준상 이재명을 선처할 사유는 전혀 없다. 네. 양형 기준상 선처를 요구하나 그렇게 선처를 받아줄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재판은 위증교사였고요. 고전 재판은 선거법 위반이었죠. 거기에서도 최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징역 2년. 근데 이번엔 징역 3년 최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이 많은데 제가 가장 와닿는 거는 민주당에도 변호인들이 있고 그 변호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있고 이재명을 위해 뛰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최고형을 구형하는 건 너무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만 뭐 그건 늘 똑같은 소리인데 최고형을 구형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검찰에서는 뭐 이재명의 전과 사범도 받겠죠. 그리고 무려 11개 법률 위반으로 7개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도 받겠죠.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계속 부인하는 것도 받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관련 법으로 요 기소한 죄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많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2018년 있었던 사건인데 2018년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 출마 문제로 부딪히고 있을 때죠. 그때 김병량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요 사건 나기 3년 전인 2015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2002년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 김병량 시장,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변호사, 그리고 최초로 KBS PD가 연루된 사건인데, 그때 최초로 추적 60분이라고 지금도 하나요? KBS에서 사건 다큐가 있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처럼 KBS에서 추적 60분이 있었는데, 그거 하던 분이 최초로 PD인데, 최초로 PD하고, 그때는 이재명 씨가 뭐 시민운동과 비슷하게 변호사를 하고 있었죠. 둘이 수원지검에 있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최종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심에서는 이재명 씨는 변호사라 그런지 벌금 250만원, 이 최초로 PD는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재명한테는 공무원 사칭, 지금 검사를 사칭했다는 죄하고 무고죄, 김병량 씨를 무고했다. 그 두 개가 했는데도 250만원. 최초로 PD는 검사 사칭만 했는데 300만원. 1심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 최초로 PD가 반성하고 하는 바람에 선고유예, 즉 선고를 하지 않고 봐준 겁니다. 풀어준 겁니다. 300만원을. 300만원 때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그대로 250만원 했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는 확정이 됩니다. 이게 이재명이 전과 사범 중에 하나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도전한 2018년 김영환 씨 겁니다. 그 TV 토론에서 경기도지사 경쟁했던 김영환 씨가 이 사건을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 그때 사칭한 게 아니고 최초로 PD가 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증거가 나오는 거죠. 야, 그때 유죄를 벌금 맞고 한 거는 너고 오히려 저 사람은 선고유예야. 뭔 소리야? 라고 하니까 이제 선거법상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죄가 크죠. 그래서 당시 김병량 2002년도에 시장에 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 선거법 위반해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때 최종 대법원에서 뒤집었는데 그때 대법관이
그 후에 이재명 밑에서 뭐를 했다라는 건 다 아시는 겁니다. 그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많이 이름이 올라내렸고, 대장동 게이트를 만들었던 천화동인인가 뭔가 하는 그쪽에 무슨 뭐 고문 역할을 했다. 그 무슨 기자 있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살아났는데, 이제 또 자신은 이 김진성 씨한테 이제 그거 한 게 터져 나오니까, 최철호 PD가 한 거다 해서 최철호 PD가 2022년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그때 이재명 건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게 있어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고, 이재명이 최철호 PD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은 아직까지 그냥 붙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추가로 처리하려고 붙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 김진성 씨한테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해라라고 위증을 사주한 거는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이게 검찰이 제일 자신 있다, 이재명 유죄를 자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체포를 하려니까,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려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당선됐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다가 자, 이재명 잡아가도 좋나요? 하고 체포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은 원래 국회에 동의가 있어, 국민의 대표라 그래서. 그런데 그때 야당이 반대하면은, 전원 반대하면 못 잡아가요. 근데 야당에서 잡아가라고 하는 반란표가 나와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던 겁니다. 그때 잡아와서 수사를 해서 했으면 벌써 어떤 시간 안에 판결이 나왔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검찰이 이제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유명한 유창훈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했죠. 정치적 판단은 국회에서 잡아가도 좋다라고 해줬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 국회의원이고 공당의 대표니, 그러면서 구속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바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기소를 해갖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측 변호인들은 어떻게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냐, 박균택 이분은 이제 이재명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기도 했는데, 위증교사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지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이재명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저는 법률가로서 용어, 조사 하나가 매우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김진성 씨가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위증해달라는 거라도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씨가 김진성 씨와 어떤 식으로 만난 거는 다 인정합니다. 왜 만났겠어요? 근데 자기는 얘기했대. 뭐 위증을 해달라는 그 위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보라 라는 거로 했지,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가라면 이거 다 알죠. 위증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진성 씨는 그거 자체가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증언과 증언이 있는 거고, 뭐 증거는 이제 녹취록들이 있는데, 그 녹취록도 보게 되면 각자가 악마의 편집에서 서로 주장을 하죠.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없다 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있다라는 거죠. 김민석 민주당 최고는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정치 창작과 편집, 조작이다라면서 정치검사의 전공은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다 라고 그랬고, 뭐 여당에서는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 뭐 어쩌저쩌고 싸우고 있습니다. 참 이화부정관이란 말이 있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바로 매지 말라. 오해받는다. 이재명 씨가 김진성과 접촉한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대로 뭐 해라 이게. 저도 이런 부탁은 많이 받아요. 그게 위증하라는 거지. 지금요, 이재명 측은 이 사건을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본 것이다. 야합한 언론은 KBS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철호 PD한테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돼 있기도 하지만 KBS 자체에 대한 명예는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으면 이재명은 벌써 1심 판결이 나서 2심쯤 지금 나왔겠죠. 3심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난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유창훈 판사가 저러는 바람에 이재명이 살아나서 총선도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고 됐는데 춤을 췄죠. 사법부가 뭐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두 번째로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11월 25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무죄가 나오면, 글쎄, 어떤 분 무죄가 나오면 그날 나가서 시민봉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그날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면 개딸들이 나와서 시민운동, 부모사태 같은 걸 일으킬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도 늘 의심스러운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럼 우리 사법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측은 검독이, 검찰 독재 무슨 뭐 어쩌고 뭐 대책위원회 검독이 만들어서 검찰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죄진 사람들이, 한번 당한 사람들이 되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검찰, 경찰 불러갖고 국회에서 몰아치면서 자기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 또 국회에 한번 도전해서 국회의원 되면 4년 동안 꽤 좋은 직업이 되니까 많이 도전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지검, 동경지검 특수부가 국회의원 할 일을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다나카 가쿠이 전 총리를 체포하고 난 다음부터는 딱 겨누고 잡습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검찰이나 판사들이 국회에 불려가면 깨지니까 전례를 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였죠. 바로 이런 일이 이뤄질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붙인 겁니다. 지금 몇 개 법은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부모 사태 같은 게 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날까요?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면 보수파들이 나가서 데모를 할까요? 지난번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는 뭐 법원 주변에 곳곳에 유판사를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었습니다.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건 지켜보고요. 이재명은 선처를 요구하나 양형 기준상 그를 선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라는 검찰 구형문이 저는 눈길을 끕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건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